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내거나 거대 가스 행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 외계인을 위한 메시지를 녹음하는 것 등등 나사가 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1958년에 설립된 나사는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데요. 게다가 아주 큰 기관이기도 합니다. 나사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사진이나 영상은 전부 저작권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모든 이들을 위한 이익을 모토로 삼고 있는 기업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사에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언제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215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에 잡힌 먼 은하의 영상을 보거나 화성 탐사기 큐리오시티의 탐색을 지켜보거나 닐 암스트롱의 명언 이것은 한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을 언제나 보고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사의 덕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떨까요? 향후에 나사는 어떤 프로젝트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이 의문을 모두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심이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유로파 클리퍼 2020년대 중반, 나사는 행성 탐사기 발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주 속에서 우리는 유일한 존재인가 하는 논쟁에 이 탐사선이 또 다른 답을 찾아줄 것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얼음 껍데기로 덮인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조사하기 위해 발사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탄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는 바다가 숨어 있는데 이곳에서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열을 제공하는 열수 순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유로파 클리퍼는 이렇게 외치며 유로파를 45바퀴 돌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최대 유로파의 상공 25km까지 강화합니다. 에우로파의 곁을 지나갈 때 탐사선이 궤도를 바꾸면 이 위성의 거의 모든 지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유로파 클리퍼에는 유로파 지형 영상을 입수하기 위한 해상도 높은 카메라와 분광기, 얼음층 아래에 있는 물을 탐색하고 온도를 계측하는 특수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만약 거기에 미생물이 한 마리라도 있다면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죠. 생명의 징후를 찾는 것 외에도 유로파 클리퍼에는 장내 착륙선을 보내는 장소를 고르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미션의 시작은 2025년 이후로 탐사선이 목성 주변에 도달하는 것은 거기서 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 팝콘을 사재기하기엔 아직 조금 이른 시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우리의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0년부터 궤도에 올라있지만 언젠가는 떨어질 운명입니다. 이 허블을 대체하는 망원경이 바로 아폴로 계획에서 큰 역할을 했던 나사 장관의 이름을 딴 제임스 웹입니다. 제임스 웹은 허블에 의해 개시된 연구를 이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과제에도 도전합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탐색하여 멀고 오래된 천체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망원경을 이용하여 빅뱅 이후 형성된 퍼스트 스타나 은하의 빛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지 망원경보다는 타임머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임스 웹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저온 항성 주변에 있는 외계 행성을 탐색하는 것인데요. 이들 행성의 표면 온도는 300켈빈을 넘지 않습니다. 즉, 지상과 비슷한 온도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금까지 다른 우주 망원경이나 지상 관측소가 하지 못했던 외계 행성이 가진 위성의 관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제임스 웹은 태양계 내부에서도 활약할 예정인데요. 이 망원경은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같은 물의 행성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임스 웹은 거대한 황금의 벌집 같은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물은 면적 25제곱미터의 거울로 18장의 독립된 세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제임스 웹은 엄청난 장치인 것이며 묵묵히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발사는 2021년 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침착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2020. 홀로 화성을 헤매는 탐사기 큐리오시티가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나사의 전문가들은 마스 2020이라는 이름의 동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스 2020은 선배 탐사선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이 새로운 로버에서는 바퀴 부분이 더 튼튼해지고 장비도 개량됩니다. 마스 2020은 해상도가 향상된 고성능 카메라를 갖추고 있으며 과거 큐리오시티가 가루 형태의 샘플을 채취하지 못한 암층에서 같은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강력한 드릴이 탑재됩니다. 채취된 샘플은 로버에 의해 모두 같은 장소로 모이게 되는데요. 향후 이러한 샘플은 회수되어 지구로 전달됩니다. 그 외에도 큐리오시티에게 또 다른 친구가 보내질 예정인데요. 그것은 바로 첫 화성 무인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의 과제는 행성 탐사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마스 2020은 과거 화성에 존재했던 것이나 생명의 흔적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십억 년 전에 삼각주가 있었던 제제로라고 하는 크레이터에 착륙합니다. 마스 2020에는 또 한 가지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장차 화성에 이주할 사람들에게 화성의 먼지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대기 중에 포함되는 미량의 산소 추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장래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성 탐사선의 발사는 2020년 여름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착륙은 2021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달 궤도 플랫폼 게이트웨이. 만약 우리가 하나의 우주정거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구 상공이 아니라 달 주변을 비행한다면 어떨까요? 이를 사용하면 우리는 달 탐사기나 착륙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지구를 향해서 날아오는 소행성을 추적하거나 더 나아가서 달 표면에 있는 얼음에서 물을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무대는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훈련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달 궤도 플랫폼 건설 프로그램에 나사가 힘을 쏟고 있는 이유입니다. 건설은 발전 설비부터 시작했으며 이후 주거 모듈을 도킹합니다. 주거 모듈에는 동시에 4명까지 거주 가능하고 체류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사선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상의 인간이 1년간 받는 것과 비슷한 양의 방사선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자기권에 보호받고 있을 때의 값입니다. 달 주변에서는 자기권의 방어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즉 방사선에서 제대로 몸을 지킬 방법이 필요하며 태양 플레어도 감시해야 하는데요. 달 궤도 정거장 승무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는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사 역시 정거장 건설 전에 당연히 이에 맞춰 준비를 하겠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첫 편은 아마 2021년이나 2022년에는 발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테미스. 나사에 의한 달 관련 계획은 달 궤도 정거장만이 아닙니다. 나사는 또다시 달 표면에 인류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폴로 계획 음모론을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보내는 체크메이트나 다름없죠. 앞으로 달 표면 탐색에는 처음으로 여성 멤버들도 가담할 예정입니다. 선원은 강력한 중량급 로켓 SLS와 우주선 오리온에서 파견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남극과 같은 달의 새로운 영역을 조사하게 될 것인데요. 이미 2022년 또는 2023년에 승무원을 태운 첫 비행이 계획되어 있고 달 궤도 플랫폼이 준비되어 할 일이 좀 줄어든다면 2024년에 처음으로 인간을 상륙시킬 예정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최초로 지내는 기간은 약 일주일인데요. 닐 암스트롱이 건 깃발과 함께 셀카를 부탁하는 일도 잊으면 안 되겠네요. 무사히 착륙이 성공한 뒤 나사는 달의 상설 기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기지 또한 화성의 같은 기지를 만들기 위한 훈련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이야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나사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조만간 우주 개척의 역사적 순간이 몇 번이나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산 증인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언젠가 화성으로 휴가를 떠날 때 그 모습을 손자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